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요즘 시장 보면 정말 중요한 소식들이 많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딱 5가지 시장의 흐름을 바꿀 만한 핵심 뉴스만 쏙쏙 뽑아서 깊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5가지 핵심 뉴스입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가 HBM 경쟁에 다시 뛰어들었다는 반도체 소식, 그리고 150조 원짜리 정책 펀드 이야기, 또 전기차 시장의 변화와 하이브리드의 약진, 마지막으로 통신주에 숨어있는 리스크까지. 이 5가지가 앞으로 시장 판도를 어떻게 그려나갈지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뜨거운 이슈죠. 반도체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반도체 패권의 귀환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주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삼성전자가 판을 뒤집을 만한 강력한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HBM4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이 한 문장이 정말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시장을 계속 짓눌렸던 바로 그 HBM 격차 문제 있잖아요. 이게 드디어 끝날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이건 그냥 삼성전자 하나만의 호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 전체의 가치를 다시 봐야 한다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마지막 포인트, 구조적 재평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진짜 돈이 되는 부분이 GPU 같은 칩에서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엔 메모리가 그냥 부품이었다면 이제는 거의 주인공급으로 격상된 거죠. 삼성이 가진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이 3가지를 한 번에 제공하는 턴키 전략이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하는 거고요. 심지어 메모리 이익률이 파운드리 최강자 TSMC를 넘어설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명확해집니다. HBM4 공급이 눈앞에 다가온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삼성의 투자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를 볼 HSP,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주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술의 판이 바뀔 때 여기에 기름을 붓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책인데요. 그럼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서 정책이 어떻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지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거대한 힘, 바로 정책이 만드는 기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때로는 기술보다 더 강력하게 시장의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게 바로 정책이거든요. 최근에 정말 어마어마한 발표가 하나 있었죠? 바로 이겁니다. 150조 원. 정부가 AI, 반도체, 배터리 같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무려 150조 원 규모의 공공성장 펀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죠. 근데 이 펀드가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의 액수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건 시장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에요. 앞으로 돈이 이쪽으로 흐를 것이다 하고 깃발을 꽂아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자금이 대기업보다는 기술력 있는 중소형, 소부장 기업들, 즉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한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고금리 때문에 힘들었던 중소형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 전략도 자연스럽게 그려지죠. 이제는 대형주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우량 중소형주들, 예를 들면 리노공업, 가온칩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로 시선을 옮겨야 할 때라는 분석입니다.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조금 이동시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전기차 시장인데요. 한동안 캐즘이다, 성장통이다 말이 많았는데 이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꽤 오래갈 현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00억 달러, 얼마 전 포드가 자사의 전기차 사업부 가치를 이만큼이나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돈이죠. 심지어 SK온과 함께 짓던 배터리 공장에서는 인력 감축까지 발표했어요. 이건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이 아니라 전기차 전략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고 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전기차 시장의 저한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순수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셀 메이커들이 가동률도 떨어지고 고정비 부담은 늘어나는 위기를 맞고 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생기고 있어요. 바로 하이브리드 부품 수요가 폭발하고 또 AI 데이터 센터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전력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리스크를 방어해 줄 수 있는 훌륭한 해지, 즉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순수 배터리셀 업체에 대한 접근은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대신 하이브리드나 전력 인프라 쪽에서 대안을 찾는 거죠. 예를 들면 현대모비스나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입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가 주춤하는 동안 반대로 웃는 곳이 있겠죠? 맞습니다. 바로 네 번째 주제, 자동차 산업입니다. 네 번째, 자동차 산업의 재평가입니다. 모두가 전기차만 바라볼 때 어쩌면 우리는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의 진짜 가치를 너무 낮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최근 데이터들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지난 11월 자동차 수출 데이터인데요. 전체 수출도 5.3% 늘어서 꽤 괜찮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 하이브리드 차 수출은 무려 49.9%나 급증했습니다. 거의 50%죠. 지금 시장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자동차 산업을 다시 보게 된 걸까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동안 자동차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트럼프 관세 공포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 그리고 둘째, 전기차 성장세가 꺾이는 거 아니냐는 피크아웃 우려를 하이브리드가 완벽하게 막아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그동안 PER 3-4배라는 말도 안 되는 저평가를 받았던 자동차 주식들이 제값을 찾아갈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나오는 전략이 바로 가치주 매수입니다.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이브리드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을 가진 기아,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붐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는 코리아 FT나 세방전지 같은 부품사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안전한 경기 방어주라고 생각했던 통신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숨겨진 리스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SK텔레콤, 과연 2조 3천억 원을 배상해야 할까요? 최근 데이터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이런 권고를 내놨습니다. 물론 아직 권고 단계지만 만약 이게 전체 피해자 2,300만 명 모두에게 적용된다면 배상액이 무려 2조 3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SK텔레콤의 1년치 영업이익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블랙스완 같은 리스크인 거죠. 이 사건 하나로 통신주에는 규제 리스크라는 새로운 꼬리표가 붙게 됐습니다. 그럼 시장의 자금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아주 흥미로운 전략적 이동이 예상됩니다. 바로 리스크가 커진 통신 섹터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반대편에 있는 정보보안 섹터의 비중을 늘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터질수록 기업들은 보안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통신주의 위기가 정보보안주에게는 기회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의 방향 전환도 아주 명확해집니다. 배상금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게 된 SK텔레콤 같은 통신주에 대한 비중은 줄이고 반대로 알랩이나 센즈랩처럼 앞으로 보안 투자가 늘어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5가지 거대한 시장의 흐름을 모두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바로 바벨 전략입니다. 바벨, 그러니까 엮기 아시죠? 양쪽 끝에 무거운 줄을 다는 것처럼 우리 포트폴리오도 양극단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한쪽에는 반도체처럼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자산을 담고 다른 한쪽에는 저평가된 자동차주처럼 안정적인 가치주를 담아서 시장의 어떤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는 전략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변화의 흐름들 중에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흐름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